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2부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2부는요, 여러분들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두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히든 종목이 마지막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정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번 주 초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다음 달 17일부터 이제 저희가 시크릿 강연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크릿 강연회는 이름처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청장을 가진 분들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초청장을 방송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말미에 이야기가 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초청장을 나누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도 위원님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초청장이 꼭 필요하겠죠. 끝까지 2부 함께해 주시면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맞춰주시는 분들 한해서 추첨을 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 해주시는 저희 위원님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과 저희 김범준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데 사실 2부가 대미를 장식할 포트폴리오와 종목 이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위원님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오시죠. 네, 먼저 최충성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미 목표가가 달성된 2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2개의 종목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지금 수익률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담겨 있고요. 6%대 지금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휴비스 담겨 있고 코엔텍도 3.36%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DNC 미디어가 담겼네요. 수익률 현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저번 주부터 함께하고 계신데 화일약품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네요. 앞으로 다른 종목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보고 오셨는데 두 분, 저희가 포트폴리오 규칙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혹시 지금 변경을 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포트 담겼는데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생각했던 시세가 안 나온다. 이거 빼겠다. 근데 김범준 전문가님은 하나 갖고 있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비중 10%가 더 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뭐 예를 들어 비중을 더 싣고 싶다라든지. 네, 그러면 사실 되게 꾸준히 매수를 해야 합니다, 사실. 사실은 이 비중 10% 끝에서 아니고 원래 네. 스타일 같으면 그렇죠. 꾸준히 누적을 해와야 되는데 저희 비중이 이제 정해져 있고 종목 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게 아쉽다? 네, 처음 알았네요. 제가 목 터져라 포트폴리오 규칙을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알았다고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면제부를. 저번 주는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정신이 없었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은 좀 정신이 살짝 있네요. 살짝 있어요? 네, 아주 살짝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면제부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가가 사실 이게 종가 기준인가요? 그렇죠. 저희 종가로 매수를 합니다. 그날 이제 종가. 그렇죠. 왜요? 그렇군요. 시가로 바꿔드릴까요, 전문가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자신감. 화일약품 그러면 자세히 안 보셔도 될까요, 지금? 네,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볼 게 전혀 전혀까지야. 네, 알겠습니다. 자, 최충성 전문가님은 지금 혹시 쭉 보시고 좀 조절을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제가 조금 멀리 잡아드린 건데 사실 천천히 끌어가시는 분들 보시라고 일단 13,000원을 좀 넓게 잡아드렸어요. 제가 보통 이제 방송에서는 10%만 딱 잡아드리는데 뭐 유효합니다. 네. 저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줄 네. 아셨죠? 네, 정말 밀당의 대가가 다 되셨네요. 자, 최종선 전문가님도 저랑 초반에 막 방송 초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생각 안 나세요, 전문가님? 네, 포트 점검. 알겠습니다. 자, 포트 점검 여기까지 하고 네, 두 분의 위원님과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포트 점검까지 하고 종목 진품 명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종목을 감정가를 새롭게 써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도착했는지 함께 볼까요? 네, 지금 보면 하이트 진로 들어와 있고요. 여름이 이제 다 돼서 하이트 진로도 들어온 것 같고 텔콘 RF제약, 코스모화학, 미래에셋증권, 이마트 도착을 했고요. 다음 종목들 볼까요? 네, 신성ENG, 펄어비스, 현대건설, 유틸렉스, 로보로보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다양한 종목 갖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실감이 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감정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보시죠. 네, 하이트 진로네요. 이 종목 봐주실 분 누구실까요? 네, 접니다. 네. 일단 하이트 진로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것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오히려 집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집안에 좀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예.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3만 원 정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작년에 이제 좀 놓치신 분들은 오히려 한 번 더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계절상으로 여름철 이제 제조업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상승이 나오고 눌림도 어느 정도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주류 가격 신고제가 좀 도입이 되면서 가격을 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뭐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으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가격을 좀 조율을 하고 물론 인상이겠죠. 네, 인상한다는 면에서는 기업에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비재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 보신다면 조금 꾸준히 천천히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외국인 기관 자체가 굉장히 좋아해요. 소비재 관련해서는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일부에서 다뤘던 유통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 그런 부분들 수급만 잘 체크하시면서 따라가시면은 어느 정도 좀 적정 수준은 조금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기 감정가로서는 네, 일단 중기적으로는 이제 오늘 종가가 37,700원인데 뭐 중기적으로는 뭐 45,000원 이상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보이는 그 구간까지 45,000원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하이트 진로였습니다. 중기 감정가로서 45,000원 이상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소비재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흐름을 체크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드디어 게임주가 여기서 나오네요. 펄어비스인데 오늘 두 분께서 펄어비스를 함께 봐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요 중국의 뭐 판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좀 앞으로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수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요즘 최근에 펄어비스를 필두로 좀 그 물꼬가 트일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나 봐요. 일단 펄어비스 두 분이 함께 봐주신다고 김범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펄어비스 보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펄어비스의 게임을 실제로 많이 하신다고요. 네. 네. 네, 게임을 또 유저 입장에서 또 하신다고. 유저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너무 격분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진중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지금은 전문가 모드로. 네. 유저 입장에서 말하면 말할 거는 많은데요. 예.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가만 봤을 때는 진짜 이것도 뭐 코로나 이후부터는 사실 계속 올라왔죠. 사실 계속 올라오고 검은 사막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게임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해본 유저로서는 네.
잘 만들었습니다. 오. 되게 잘 만들어서 잘 만들긴 했는데 아, 자꾸 그랬는데가 좋네요. 자꾸 이제 예. 유저의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그렇긴 한데요. 과몰입 금지. 어쨌든 이제 뭐 중국의 이제 게임 허가증 이제 또 중국 시장이 한 48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되게 호재죠, 사실은. 게임 산업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먼저 일단 선점을 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요. 정말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산업의 특성을 좀 보면은 일단 게임 산업 자체가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T 기술 발전으로 이제 사실 이제 급성장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인프라 중심 발전으로 이제 개인주의 지향에 대한 이제 그 생활 문화가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생활 패턴 자체가 이제 사실 오프라인에서 좀 온라인으로 많이 좀 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제 뭐 휴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뭐 다양한 놀이 문화가 사실 이제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그냥 좀 잠깐 쉴 때나 아니면 좀 오래 쉴 때도 좀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라 저만 봐도 되게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좀 다르잖아요. 게임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뭐 이런 부담감도 없고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유저도 있어야 되고 이제 뭐 국제 경제에 대한 뭐 불안정한 그런 것들도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게임을 잘 만들고 게임성이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유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BM 구조를 좀 사실 잘 잡아야 되는데 검은 사막을 실제 플레이를 한 유저로서는 BM 구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게임을 직접 하는 유저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콘텐츠 게임 업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실제로 현실에 있는 뭐 카드나 이제 현금을 지불을 해서 아이템을 사는 것도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B2C로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는 건가요? 유료화를 돼야 좀 이제 아이템이 좋다든지. 사실 그 진짜 자기 만족이거든요. 사실은 게임은 이제 흔한 말로 이제 현질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네, 게임 캐릭터에. 그렇죠. 실제 현금으로 이제 인게임 재화를 사가지고 이제 자기의 가상 캐릭터를 좀 키워가는 재미. 그렇죠. 사실 있는데 검은 사막은 인게임적으로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좀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비행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세지는 않아요. 사실 좀 헤비 유저가 아니라 좀 직장인으로서 플레이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안 해도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 게임 산업 자체에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은 좀 괜찮죠. 사실 게임 하나만 잘 만들어도 정말 폭발적인 매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음악이나 뭐 영화, 방송,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등 이런 다른 문화 콘텐츠보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은 사실 언어나 이제 국가 문화에 대한 장벽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좀 보더라도 사실 시장 경쟁력은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사막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너무 이제 사실 게임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유저인 본인의 그 또 다른 자아가 나오실 것 같아요. 진짜 유저로서 얘기하면은 정말 험한 말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게임 업계에서 이번 이슈는. 그러면 감정서를 써주신다면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감정가는? 일단 지금 오늘 종가가 75,700원인데요. 저는 감정가로 95,000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95,000원이요? 이건 중기인가요?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기 감정가로서 95,000원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어서 최충선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게임 하세요? 전 게임 잘 안 합니다. 테마파크에서 노는 편.
저는 네, 오프라인에서. 유저의 입장이 아닌 네, 객관적인 다른 시각으로.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뭐, 오프라인에서 노는 거 좋아하시니까 예. 네, 저는 밖에서 놉니다. 네. 일단 펄어비스 뭐 게임 관련해서는 중국 판호를 얻었다. 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중국에서 이제 판호를 획득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 기업들에게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었다. 예전에 뭐 축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EPL 영국 잉글랜드 리그에서 뭐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가고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가고 이제 줄줄이 조금 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한국인들을 좀 보잖아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같은 맥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게임 산업에 대한 성장력은 굉장히 무한하고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도 자체가 좀 따라오지 못한다 할까요? 한국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제도의 규제가 굉장히 좀 심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뭐 등급제라든지 아니면 나이를 조금 연령 제한을 두는 그런 게임들도 많고 어쨌든 굉장히 조금 규제가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해외에 진출을 하면 조금 더 폭넓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중국 진출은 호재이다 멀리 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게임 관련주까지도 저는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종가가 오늘 75,700원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저는 감정가 일단 보이는 선에서는 뭐 85,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김 전문가님께서 일단 95,000원 말씀하셨는데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뭐 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짧게 전 단기적으로 8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펄어비스에 대한 감정서를 받아봤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먼저 김범준 전문가님의 펄어비스 중기 감정가 95,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게임 산업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중기적인 접근은 필수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다음 최충성 전문가님의 감정서입니다. 네, 단기 감정가로서 8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중국 진출은 호재, 멀리 보자라고 산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게임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펄어비스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게임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몸집이 큰 NC소프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사실 제가 게임을 잘 즐겨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제가 그 게임을 잘하려면 동체 시력도 좋아야 되고 반응 속도도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느려요. 게임을 되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하는 걸 잘 못해요. 왜 비웃으시죠, 두 분? 느낌이 옵니다. 네. 아, 내가 반응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 김범준 전문가님 왜 웃으시죠? 저랑 2주밖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그냥 웃겨가지고. 아, 그냥 웃겨가지고 이게 더 상처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짝사랑이다. 그 게임 산업 이야기를 하려면 NC소프트 이야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소송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다른 게임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중국 진출과 더불어서 국내 여러 게임 종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NC소프트 유명하죠, 사실. 이 유명하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게임 초창기 리니지부터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리니지, PC 리니지를 시작으로 이제 모바일 리니지, 그 다음에 리니지 모바일 다음 후속 버전으로 이제 리니지 2 모바일이 있는데 지금 사실 매출 제가 알기로는 1위, 2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BM 구조가 악명 높아가지고 사실은. 네. 그러면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라는 게임은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많이 듣기로는 정말 돈을 많이 써야 뭐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판호 개방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클까요, 위원님? 글쎄요, 그냥 일반 리니지는 지금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약간 아버지 세대 네. 혹은 조금 더 밑으로 네. 내려와서 네. 혹은 뭐 이제 저희 윗세대. 네, 그렇죠. 저희 그냥 윗세대들은 이 리니지, PC 리니지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좋다고 네,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들도 다 그때 젊은 시절에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이제 모바일 리니지를 하고 계시는데, 두터운 팬층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이제 모든 걸 만들었지만 리니지가 진짜 과금적인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심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네, 예, 예. 괜찮겠죠? 네, 좀 약간 두려운. 네. NC 소프트에 두렵네요. 네. 근데 기업 분석을 이제 객관적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사실 유저 입장으로서는 너무 과한 이제 유도를 하니까 사실 그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사실 웬만한 모바일 게임에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건 많게는 진짜 1000만 원, 억 단위로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뭐 100만 원만 해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많이 하는 건데 리니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100만 원은 사실 안 한 거죠. 그냥 아예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안 한 거다. 게임 캐릭터를 뭐 그렇죠. 꾸미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100만 원이라는 거를 어쨌거나 실제 현금을 투자해서 인게임 재화로 네. 인게임 재화로 바꿔서 내 캐릭터를 좀 뭔가 강해졌다? 내 캐릭이 좀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군요. 아예 없는 거죠. 네, 사실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BM 구조가 상당하고요. 이 단순하게 이게 게임 얘기를 계속 좀 네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NC소프트 관련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좋았는데 이게 중국 판호 이슈가 게임 관련 산업에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펄어비스는 그 이슈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NC소프트는 그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충원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사실 NC 소프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럼 게임 네. 전반적으로는 뭐 좋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NC 소프트는 조금 한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리니지라는 게임은 이게 국내에서 좀 인기가 많지 해외에 나갔을 때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이거는 제 시각이니까 일단은 뭐 체크만 해두시고요. 어쨌든 게임 전반적으로는 산업 전반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영국 그 축구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게임 전반적으로 물꼬를 틀었다. 뭐 나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겼다는 것에 조금 긍정적이다.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게임만 사실 잘 만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기존에는 뭐 캐주얼 게임 같은 것들이 이제 판호를 좀 받았었는데 MMORPG 관련돼서 지금 판호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지금 포인트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캐주얼 게임과 다르게 MMORPG는 이제 현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은 게임 업체들도 조금 시각을 뭐 국내에서만 뒀던 거를 좀 해외에 진출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것에 조금 영향을 주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산업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국내에서 해외로 네. 확장됐다는 부분에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서를 받아볼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네, 텔콘 RF 제약입니다. 어떤 분이 봐주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텔콘 RF 제약을 주가를 보시면은 작년 9월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사실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갈 정도로 계속 이제 하락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기간 동안
뭐 그렇다 할 반등이 거의 없었는데 리피싱에 대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리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좀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이 텔콘이 갖고 있는 재료 자체가 지금 시기상으로는 거의 와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휴머니젠 관련주로 볼 수 있고, 또 휴머니젠의 그 렌질루맙, 이 이제 그 렘데시비르 대비했을 때는 이제 코스티코스 그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환자군 대비 생존율이 한 92% 정도 올랐고, 위약군을 대비하면은 한 54% 정도 상향이 됐다라고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FDA에서 승인을 해준다면은 글쎄요, 이제 텔콘 RF 제약의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은 당장 반등은 없을지언정 좀 기다리면은 FDA 승인 기대감 하나로는 좀 올라갈 수 있겠고, 또 실제로 승인을 받으면은 글쎄요, 전고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반등은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단기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마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거의 강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다면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은 좋으실 수 있겠지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좀 평단가를 낮추면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하나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얼마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이제 7,3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인만 난다면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주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 텔콘 RF 제약입니다. 중기 감정가로서 7,3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보죠. 네, 승인만 나면 만사형통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2부에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히든 종목이 곧이어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든 종목을 오늘 맞춰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7월에 있을 시크릿 강연회에 초청장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내일부터는 7월이더라고요. 뭐 다음 달 이야기를 했는데 머지않았습니다. 7월 17일 날 있을 시크릿 강연회 초청장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히든 종목을 맞추실 준비하시고 TV 앞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운영 원칙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이미 접수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은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포트에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고요. 주유소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정확한 종목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포트 복구 후에는 개인 전문가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충성 전문가님의 전체 수익률 현재 보시죠. 총 복구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130만 원 현재 넘는 복구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공개가 됐는데 점점 이제 종목이 많아질수록 좋은 종목들이 들어갈수록 복구 금액도 커지겠죠.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번 주 내내 또 히든 종목을 맞춰주시는 분들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시크릿 강연에 초청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맞추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실 거거든요. 자, 일단 두 분께서 오늘 각각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으실 테니까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주시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랑 금방 맞추실 것 같은데요. 오, 난이도 조절 오늘 그럼 상중 하중에 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중?
네. 중정도 왜 중으로 올리셨죠? 그냥 중으로 하고 싶어서. 너무 한은 아니에요. 저번 주에는 제가 완전히 다 오픈을 해드렸고 네, 네. 그거보다는 살짝. 그거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 네. 김범주 전문가님.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는 처음이었다고 이제 면접을 줬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좀 난이도 조절을 하셨어요? 오늘 난이도 최상입니다. 최상이라고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방송을 하드 모드로 자체로 돌려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중 정도 되고 난 최상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충성 전문가님 첫 번째 힌트 듣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마파크 관련 그런 테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놈의 테마파크를 정말 가고 네. 싶으신가 봐요. 제가 갖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호텔 레저 서비스 관련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전문가님? 네, 무슨 얘기를 더 하면 맞출 것 같아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호텔 레저 뭐 카지노도 포함인가요? 포함될 수 있는데 카지노는 그쪽은 아니고. 네. 그리고 내일 이제 네. 있는 일에 대해서 관련해서도 묶여 있거든요. 아, 관련 묶여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호텔 레저라고 하면 사실 그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쫙 압축이 되긴 할 것 같은데 더 얘기하면은 더 힌트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종목 힌트 첫 번째 뭘까요? 수십조 원의 상장 관련주? 수십조 원의 상장 관련주? 네. 라고 하면 이번 하반기에 IPO 대여로 꼽히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과 관련이 있다? 그런 걸까요? 국내는 아닙니다. 아, 국내 상장 이슈가 아닌가요? 네. 해외랑 엮여 있는 종목이다? 네, 해외입니다. 이거를 사실 더 얘기하면 바로 아실 것 같아서 네, 바로 알게 돼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열심히 숨기고 계십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사실 종목명을 미리 들어요. 미리 듣고 이 종목을 최대한 방송에서 말을 안 하려고 저는 미리 듣는데 오늘 두 분께 이 종목을 미리 받지 못해서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몰라서 지금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감히 말을 못 하겠네요. 이 중에 답이 있을까 봐. 위원님들 지금 채팅창 확인 가능하신가요? 유튜브? 답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볼까요, 지금? 네,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특정 두 종목이 자꾸 거론이 되네요. 종목이 여기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확인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노란톡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네. 종목이 있나요? 정답이?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겠다. 롯데 관광개발 나왔고요. 아난티 나왔습니다. 근데 두 종목 다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최충선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외인 수급이 양호하다. 이러지 마세요. 뭐만 하면 수급이 좋다. 실적이 좋다. 아니 당연히 너무 어렵게 갔나요? 아니 당연히 멀쩡한 종목이면 수급도 좋고. 근데 아까 네. 사실 힌트는 드렸습니다. 내일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는 7월 7월 1일인 1일에 아까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대선 관련된 네, 알겠습니다. 다 드렸는데요. 네. 아닙니다. 지금 못 들으시 잠깐 졸다가 일어나신 분들 모르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어떤 이벤트와 함께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그 외인 수급 양호라고 그럼 왜 쓰셨어요? 두 번째 힌트가 더 달라고 무색하게. 하시니까요. 아니 저랑 밀당을 하셔야죠, 위원님. 방송 알겠습니다.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외인 수급이 양호하다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최상상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캐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 볼까요? 두 번째는 자회사는 투자의 규제? 물음표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규제다.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규제다. 느낌표를 바꾸겠습니다. 자회사는 투자의 규제. 왜 투자의 규제죠? 수익이 많이 났나요?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회사가. 네, 이번에 엑시트를 했고요. 네. 엑시트한 금액이 대충
1년을 1년의 영업이익 정도? 그 정도로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회사로? 네, 자회사 이 투자가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캐내려고 해도 또 이야기를 잘못 제가 이렇게 찔렀다가 종목명이 나올 것 같아서 김범준 전문가님한테 좀 사리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최충성 전문가님의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호텔 레저 서비스 관련해서도 있고 인맥 관련해서도 있고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일단 뭐 단발성으로 인맥 관련을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멀리 보시고 중장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관련해서 보자는 거예요? 델타 변이 관련해서 보자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테마파크 그런 것들이 네, 꿈과 사실 환상의 나라. 조금은 네. 부담감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리조트든 그런 것들 네, 부담감을 좀 가지실 수 있잖아요. 네. 괜히 이제 확진이 많이 된다면 네. 일단 째려보시네요. 아, 째려본 게 아니라 유심히 본 겁니다. 네, 델타 변이에 관한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뭐 걱정할 예. 필요 없이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돌려 말 잘하시네요. 근데 위원님. 두 가지 다 찍어 드렸는데. 아, 진짜요? 그럼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 되나요? 지금 피디님의 긴급 제안인데 네. 두 분의 힌트를 듣고 두 분이 서로 종목을 맞춰보시는 거 어떠냐? 두 분 서로 종목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자, 김범준 전문가님 마지막 힌트 뭘까요? 3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 잠깐만요. 이 3배라는 건 뭐 기업의 덩치가 시가총액에 커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의 3배인가요? 아니면 뭐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노련하신데요. 네. 시가총액으로 하겠습니다. 아, 덩치가 3배 이상 커질 가능성이 있다. 네. 오호, 알겠습니다. 근데 기업의 덩치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그쵸, 많이 있는데 네. 굳이 꼽으면은 네. 이제 그게 사실 가장 보기 좋은 거라서 네, 시가총액이 커지면은 기업이 그만큼- 커졌다. 네, 그만큼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증자를 하지 않는 한 보통 이제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주식대로 이제 올라가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3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네. 제 마음속은 사실 한 4배, 5배도 4배, 가능은 5배도 한데 가능하다. 네,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아, 3배 정도로. 네,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한 3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초청장을 기대하고 종목을 맞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꿈과 희망을 박살내버리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 두 분 서로 종목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김범준 전문가님, 최충성 전문가님의 종목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감만 오네요. 감만. 감만 와요? 네, 감만. 그래요? 다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최충성 전문가님, 김범준 전문가님 종목 감이 오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나요?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 아까 네. 뭐 자회사 저거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그 답을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네. 말씀하신 거 놓쳤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매출이나 이런 걸 제가 들었으면 조금 감이 올 것 같은데. 매출 이야기 해주셨나요, 김범준 전문가님? 아니요. 매출 아닌가? 아,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자회사에서 이제 그걸 투자의 놓쳐가지고. 기재라고 했는데 네. 그 투자를 한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잠깐 살짝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아주 살짝 얘기해. 네, 네, 얼마나 되나요? 금액대는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네, 네. 그냥 어렵네요. 1년의 영업이익 이상은 아니 근데 1년의 어렵다. 영업이익이 1억? 기업마다 다 다르? 네. 금액으로. 그렇죠, 그렇죠. 금액 금액으로 규모로. 하면 그래도 한 300억 이상, 3,400억 이상. 네, 영업이익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치는 벌었다. 지금 엑시트 한 번에. 엑시트 한 번에. 네. 그럼 최근에 좀 몸값을 잘 불려가지고 엑시트를 성공한 사례를 좀 찾아보면 종목이 감이 오겠네요. 그쵸. 그렇게 보면은 찾을 수는 있죠. 네, 찾을 수는 있는데 이제 주가상으로 보면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랐다가 많이 다시 또 누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서로 모르는 종목을 우리 보고 맞추라고 한 거냐. 지금 항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끼리도 지금 모르는 종목을 나보고 맞추라고 한 거냐. 초청상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말해라. 이거 혹시 제가 맞추면은 저도 추천 받나요? 가시게요? 시크릿 강연회를 가시게요,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맞추시면 근데 오늘은 이게 난이도가 서로 최상으로 같이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분한테는 약간 페어플레이가 안 돼서 이거는 제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럼 김범준 전문가님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최충선 전문가님은 그 산업군 정도는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섹터나 업종 정도는. 그럼 김범준 전문가님한테도 업종이나 산업군에 대해서 이 종목이 좀 속해 있는 섹터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뭐 하다못해 IT냐, 내가 제약바이오 좋아하니까 제약바이오냐,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근데 이거는 사실 얘기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네, 이건 정말 얘기하면 이거 플러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투자 포인트에 한 1, 2만 같이 검색을 해도 네. 바로 알 수 있어가지고 네. 알려줄 수가 없다. 좀 조심스럽네요,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종목명이 유튜브 채팅창에 몇 개 올라왔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두 분의 표정 변화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의 표정이 클로즈업이 나갑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호텔신라, 원익홀딩스, 넷마블, 네이버 아닌가요? 네, 전혀 아니네요. 두 분은 미동도 없으십니다. 신세계건설.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닌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DPC. 네, 알겠습니다.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창을 보여주시면 네. 어차피 여기 6개예요. 네, 6개에서 하나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화면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마파크에서 종목명이 있잖아요. 이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종목인데 저는 뭐 상승이 시작한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수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여기서 신세계건설을 제한다면 이제 네. 4가지 남죠. 네, 김범준 전문가님이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압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 너무 하시네요. 조금 더 다른 힌트를. 아니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답을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답이 채팅창에서는 맞추시면 지금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와 축하드립니다. 주시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추첨을 할 수가 없네요. 한두 분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 두 분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 깔끔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선 전문가님 얼마까지 보시나요? 몇 퍼센트? 일단 뭐 짧게 한 20% 정도 보고 매수가는 지금 뭐 금액을 말씀드리면 알 것 같은데. 네. 금액은 안 되죠? 그죠? 매수가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 정도? 기대 수익률 20% 짧게. 단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단기로요. 단기? 네. 알겠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 기대 수익률 얼마나 볼까요? 기대 수익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수가는 알면 이제 검색하면 나오니까. 최소 미니멈 60에서 맥스 9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60%에서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93%는 뭔가요? 제가 원하는 가격대를 이제 네. 한번 기입을 해봤더니 딱 그 그렇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93%가 네. 나오더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사위는 모두 던져졌습니다. 위원님들에게서 빼낼 수 있는 펜은 다 제가 빼내었습니다. 네, 시크릿 강연회 초청장을 가져가실 우리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자,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저희가 약간의 여유가 더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혹시나 AS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신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뭐 코인텍 말씀하셔가지고 네,
일단 코인텍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지금 상승 후에 좀 10,000원대 이제 매물대예요. 기존에 이제 상승하고 좀 눌려갔던 쉬어갔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0원대 자리만 잘 돌파를 해주면 이제 상승은 강하게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쉬어가고 있는 자리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만약에 지금 자리를 기존에 좀 매수를 못 하셨다면 눌림 자리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1선 지지는 됐지만 이게 10,000원을 지금 뚫지 못하고 조금은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잘 지지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 뭐 조금의 분할 매수나 이런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에 담겨있는 코인텍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도 AS 해주실 종목 있으실까요? 하나밖에 없죠? 제가 너무 답정너처럼 물어봤군요. 화일약품 봐주시죠. 화일약품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사실 볼 때가 아니긴 한데요. 네, 이거는 진짜 좀 천천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입장이라 이제 최근에 또 무상증자를 했어요. 최근에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이게 또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 200%를 한 거라서 조금 그런 물량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기다리시면은 아주 만족할 수 있는 네,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정말 지금 사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이게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에 나가고 나서 영업일로 지금 한 며칠 안 지났어요. 그렇죠. 며칠 안 거래일로 지났- 따지면. 네, 지금 거래량도 거의 없고 움직임이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딱히 뭐 평가하고 뭐 할 게 없는 네,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를 가도 볼 게 없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일단 화일약품까지 리뷰를 받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종목 맞추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답답해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접수를 받을 테니까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미리미리 접수하셔서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